자, 그 다음 B형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B형 11번 문제 음악교육 심리에서 나오는 거였었습니다. 자, 이것도요, 음악교육론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철학은 엘리엇이 나왔었어요. 그죠? 교육과정에서 편제 하나 정확하게, 그죠? 편제를 갖다가 그냥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심리가 나왔죠. 심리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만 나왔어요. 그죠? 교수법에서는 달크로즈 하나의 관점만 나왔어요. 평가 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평가 수업에서 이렇게 할 건데 평가 도구 어떻게 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 시험 스타일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전 시험보다는 좀 덜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좀 포인트가 좀 달라졌더라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형태심리학. 형태심리학은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심리학 중에서 교육심리학에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인간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인지주의 파트죠. 작년에는 이게 뭘로 나왔었을까요? 메타인지라는 거. 그래서 GPD에서 그 비고치키의 GPD가 나오면서 메타인지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항이 나왔었는데 올해 역시 인지주의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인지주의적인 거에서도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지각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 부분은요. 음악교육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지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하고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하고 저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지식의 저장을 어떻게 하고 라는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각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리 지각 원리가 어떤 거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 거가 바로 음악교육 기초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 판에서 자세히 나온 건 이거였고요. 근데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또 다시 한번 분해를 해서 한번 볼게요. 게슈탈트 이론이에요. 형태심리학. 그죠? 이 형태심리학에서 음악의 청지각적 구성 원리, 사람이 어떻게 심리 음향학적으로 어떻게 지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렐레, 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의 내선율이 가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더 듣잖아요. 하나의 단위화를 그렇게 듣지 요렇게 하나씩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각하는 원리. 왜 인간은 그렇게 듣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할 때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은 우리의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들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연령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지각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지각적 구성 원리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과거에 자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메타인지와 GPD가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될 거가 뭐였냐면 표상양식, 브루너의 표상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영상적 제시를 한다, 뭐 작동적 제시를 한다, 상징적 제시를 한다. 이 역시도 어때요? 자료를 교사가 어떻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제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지각을 잘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한번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피아노 연습곡의 일부고 단의 베토벤의 피아노 변주 일부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 각각의 원리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거를 냈으려면은 뒤에 거를 냈었어야 되는데 여기 가장 이제 아무래도 박힌 교재를
출제 근거로 하고 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원리는 가까이, 그러니까 인터벌이 가까운 것끼리 듣는다.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된다가 키워드겠고, 유사성에서는 음색,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플룻은 플룻 음색끼리 이라고 듣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결성 원리라고 나왔죠. 완결성 원리. 자, 완결성 원리는 음계 순차징에서 음이 부분 중 하나, 뭐 솔, 파, 미, 레.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시메이저다. 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도가 안 나는데도 솔, 파, 미, 레. 도 곧 나올걸? 도가 곧 나올 거야. 왜냐면 사람은 지각을 하기를 어떠냐면 그게 그렇게 어딘가에 그러면 그렇죠. 내 귀에는 안 들려 있어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걸? 도가 어디선가 조용히 고요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걸?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음이 하나에 빠져 있어도 빠진 부분을 채워서 하나의 선율 단위로 지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에서 예시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가 이 예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이거 뭐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각형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요? 삼각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지각하려고 하는 심리 시각적인 특징이 있거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악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완결성 원리라는 거예요. 뭐 하나 빠져도 이거를 빠진 부분을 일부러 채워가지고라도 그렇게 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연속성 원리. 저는 이 출제자가 왜 연속성 원리를 여기다가 냈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이 연속성 원리라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통방향성의 원리라는 것은 마치 파생관계처럼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가 이번에는 공통방향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냈지만 이 연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화성학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으셔야 되는 거고요. 연속성이란 컨티뉴어스, 뭔가 계속적인 진행을 간다. 그러니까 마치 공통방향처럼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방향성이라는 것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가 굉장히 헷갈리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뭔가 연속적으로 나갈 때 나의 선택 가능해서 뭔가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얘는 같은 방향이라는 거가 지금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푸셨으니까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이거를 덩어리를 지각해서 듣는다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연속성의 원리는 영어로 표현이 됐을 때 good continuous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방향. 그러니까 같은 방향보다도 좋은 방향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거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가 뭐였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가에 밑줄 친 것들 중에서 나에 해당되는 청지각적인 구성 원리를 찾아서 기호로 쓰시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는 것은 자, 같은 음이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자, 하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거 이미 시험 문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였나요? 문풀이었나요? 네, 냈던 걸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얘네가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어떠냐면 얘를 갖다 지각을 했었을 때 우린 이렇게 안 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에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성부가 갔을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왜? 앞에 진행도 동일하게 왔고 앞으로 갈 방향도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음고들이 만약에 살아있는 음고라고 봐요. 살아있는, 자, 우리가 이 음에 생명이 담아져 있다고 봅시다. 이 음고가 앞에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좋은 방향이 앞에 왔던 것처럼 쭉 가는 거가 좋은 거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선택을 했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가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C가 살아있다고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지금 앞에 선택이 어땠냐면 도예요. 그 앞에는 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선택 방향은 어땠냐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가 내려오는 게 마치 좋은 방향,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 마치 관례였던 것처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얘도 선택을 어때? 그 다음 넘어간 솔, 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좋은 방향의 그룹의 단위들끼리 이렇게 단위화시켜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음의 출현 순서로 따진다면 렐렐렐라 도도 도도 시시 이렇게 가서 들려야 될 것 같죠. 순차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같은 음에 머물러 있는 성부와 움직이는 성부로 분리돼서 지각을 하는 것을 각각의 성부에서 good continuous, 좋은 어떤 선택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작용,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에 선행사건, 말하자면 도는 내에 대한 선행사건, 시는 앞에 도에 대한 선행사건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관례였어. 그 선행사건이 마치 어때요? 우리가 그 선조가 이랬으면은 밑에 이제 후손들이 마치 그래야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처럼 이 앞에 선행사건의 그런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그런 어떤 good continuous,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인식하게 하더라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거, 연속성의 원리에 대한 good continuous, 음악에는 성부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계면조가 나왔을 때도 시는, 임종은 라로 가야지 좋은 방향이야. 얼마든지 엮여서 앞으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알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한 거, 이게 뭐냐면 앞에 선행사건은 후행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잉태했다, 담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잉태 원리가 적용됐다, 연속성 원리가 잉태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음악 심리학, 음악 인지 책들에서는 이거를 잉태 원리와 함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문제에서 딱 이렇게 근접성 하나 물어봤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이 그림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상행어는 하행하는 음들에 따라 하나의 선율 단위로 지각이 되는 이 연속성의 원리에 대한 것을 잉태 원리까지 같이 설명하면서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어려운 문제였으나 우리가 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정말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형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한테 물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채점이 지금 소문에 무성한 답안들로 가채점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아직 제 핸드폰에 정확하게 아까 98개 와 있더라고요. 98개 시험지를 지금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사실 시험지를 모두 검토하고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점수대라는 거를 늘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유사하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과거의 것들을 돌려보기를 다시 해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들을 채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시험의 수준과 그리고 이 정도의 뭐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알고는 있지만 아차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까지 만약에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거가, 그래도 제가 항상 저희 조교나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는 스태프분들한테 이번 모의고사 몇 점 정도 나올 걸 하면은 거의 그게 그래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었을 때 지금의 수준은 사실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전체 문제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작년보다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한 어떤 영역에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이게 정신없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막상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에서 뭐 거기에서 근처에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활용하는 그 시험의 범위의 범주가 작년보다는 좀 더 좁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 안에서는 좀 쉬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시험장에서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아마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문항 등에 대한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말에서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잘못됐다라기보다도요. 시험 상황에서 독자가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뢰권 냈던 기출문제들의 어떤 형태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오해 소지가 날 수 있는 몇몇 개의 그 문장들이 답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뭘로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도 작년처럼 형식론 문제가 거창하게 나온다거나 화성학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온다거나 그런 문항은 없었죠. 그런데도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가 문제에서 이 한국말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서 써야 될 것인가 라는 거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면서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또 여러분들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출제자분께서는요 위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문항에서 아까도 음악의 요소와 연주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어떤 관점으로 서술하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대비를 써라 혹은 이거의 변화를 써라 라는 정확하게 지시하는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었을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는 그걸 의도하고 가이드 답안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뭔가 어긋나게 됐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아마 저는 시험을 발표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메신저들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대, 가채점을 하는 점수대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점수를 채점을 하실 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하셔서 과감하게 채점을 하십시오. 과감하게 채점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에 시험지에 썼던 답안을 그대로 써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가감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몇 시인가요? 11시 51분. 오늘 제가 6시, 7시부터 촬영이 예정됐던 것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서 벌써 오늘이 지금 11월 27일, 8일, 오늘 28일 11시, 밤 11시 50분, 12시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업로딩을 하려고 했던 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상세하게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당장 시험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많은 분들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또 보는 강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빨리 채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점수에 대한 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28일 날 아침부터 이걸 이제 시청하실 수 있게 되실 건데요. 28일 오후 5시까지
29일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이 평가원에다가 이의제기 혹은 이거에 대한 어떤 답안, 자신의 답안이 혹시 답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거를 근거 자료 제시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점수를 단 0.1점이라도 좀 채우셔야 되는 거가 이번 주에 좀 하셔야 되는 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둘러서 또 이렇게 뭐 이의제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 때문에도 하지만은 이 해설 강의를 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더 큰 산이 남아있죠. 2차 준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2차 준비는 무조건 하십시오. 뭐 이거를 우리가 뭐 2차가 돈도 많이 들고 뭐 시간, 에너지 뭐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뭐 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대 어떻게든지 열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거를 전투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전국 어디든지 가서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향해서 뭐 해외도 나가는 반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못 갈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은 뭐 해서 합격하면 그게 어딥니까? 1년을 더 빨리 인생을 앞당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12월 달, 1월 달에 전투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공부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모의 면접을 보러 간다, 모의 수업 시연을 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곳들 있죠. 그런 곳 가서 전투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보십시오. 그곳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도 잘 하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2차 수업 시험과 면접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에 맞는 시험 점수에 맞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 상황에서 점수를 맞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고 제한된 시간에서 해낸다라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도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내용적인 지식의 모자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여러분들은 모의 면접, 모의 수업 시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립학교 시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공부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12월과 1월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달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인생에서 정말 죽어버리는 달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남기기엔 너무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남은 시간 기껏해야 한 달 반 정도입니다. 전투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설 강의 한 겁니다.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대를 정확하게 채점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 있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내가 이번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한 거가 아니라 제가 점수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점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선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몸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점수를 살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실기 과목 뿐만 아니라 면접과 수업 시험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내가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전투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짜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이게 택도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요. 내년에는 내가 시험을 볼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마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가 5개에서 6개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실기 과목과 수업 시험 면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거기에서 반 정도를 전투적으로 일단 우리가 1월 달까지는 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 사립학교 시험 전투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점수 구간대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 지역은 커트라인 높은데 괜찮을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교육학의 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채점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채점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라고 했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마음이 편하면 되는데 한 달 내내 이럴까요? 저럴까요? 헛소문만 무성하게 들린 상태에서 단념도 안 되고 전투적 의지도 발산이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어떻게라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점수대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방향성에 대한 걸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시험 상황에서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느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작년 수준과 아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학 점수를 평균적으로 한 17점, 그러니까 16점에서 18점 사이의 구간으로 두고 봤었을 때 작년에 음악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65점대에서 70점대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올해도 전공 점수 16점에서 18점대 구간이라고 가정하고 전공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65점에서부터 70점대 사이인데 한 가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은 잘하신 분들은 70점대가 작년에는 70점대가 사실은 조금 희소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확 말하자면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난 상태로 70점대 5, 6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말하자면 문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 한국어를 제대로 좀 해석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점수대가 확 올라가면서 한 70점 중반대까지도 나오는 완전 고득점자들이 작년보다는 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1차 안에서 합격자들이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이 안에서도 70점대를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많이 뽑는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벌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꼴등과 1등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해설 강의에 물론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답을 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을 제가 살짝씩 말씀을 드렸어요. 점수를 자기 점수입니다. 잘 챙기시고요.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점수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돌진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그리고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온탕이든 냉탕이든 내가 미지근한 상태로 안정감 있게 가는 거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장 냉철하고 차가운 어떤 이성적인 상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채점을 하지 않는 거가 더 속 편하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불태워서 찢어버리지 않은 이상 그래도 마음은 불편해 하더라고요. 뭔가 결정을 하고 돌진을 해서 뭔가 몰입하는 상태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시험의 끝에서 또 다른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이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하고는 2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